안녕하세요. 부살남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공실이 없을 때를 이제 가정해서 월세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간주임대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좀 한번 올려드렸었고요.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 하다 보면은 그냥 공실 없이 계속 가는 경우는 좀 드물죠. 가다 보면 좀 공실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월 임대소득 관련해서 이제 공실이 있을 경우에 임대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월세 소득하고 간주임대료 이제 같이 해당이 되면서 공실이 있을 경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정에서 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하나는 60만원 받고 하나는 보증금 1억에 뭐 80만원 받고 하나는 보증금 5천에 뭐 80만원 받는 주택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에 뭐 우리 365일 이렇게 뭐 유년이면 또 좀 약간 하루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1년 동안 공실 없이 계속 줬다. 그러면은 일단 요럴 때는 임대소득은 연간 임대소득은 2,6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3주택이라도 지금 보증금이 2억 5천이죠. 이럴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만 볼 때는 2,640만 원이 연간 임대소득이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내용 달아드렸지만 이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종합과세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추계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장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추계신고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수입이 2,400, 월 임대소득 2,400 이하일 때는 이제 단순 경비율을 이제 적용할 수 있고 2,400 초과할 경우는 이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요거는 되게 불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렇게 경비율 처리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기 내용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 놨어요. 어느 정도 한다. 결론적으로 기준 경비로 할 거면은 기장 신고를 하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기장 신고하게 되면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뭐 은행에 놓고 만약에 이자 소득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서 좀 이렇게 차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앞에 거 내용 이제 그대로 가져왔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번 요거 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실제로 만약에 요거 1억에 60만원 받는 거는 1년 동안 다 받았다는 가정이고요. 그런데 1억에 이제 80짜리는 예를 들어서 공실이 있어서 한 200일 정도만 임대를 줬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5천에 80짜리도 한 200일 정도만 임대를 줬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걸 전체를 합산해 보면 1772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나누기 365 이렇게 하시면은 임대료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임대일수로 이제 곱해주면은 계략적으로 임대료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면은 이거 1700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분류과세에 이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 지금 들으시는 분도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은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뭐 문제가 돼서 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세금을 매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 이렇다면은 뭐 가산세도 있을 수도 없고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당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일단 신고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2019년부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2019년도 임대소득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번 그 어느 정도 임대소득세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임대소득은 제가 이제 그대로 다시 이제 같은 조건으로 가져왔고요. 만약에 이분이 이거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좀 있어도 연소득 2천만원 이하다 할 경우에는 먼저 8년 장기 같은 경우에 볼게요. 그러면은 총 여기서 앞에 금액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1770 정도 되죠? 여기서 기본공제 60%를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700 정도가 나오는데 연소득 2천 같은 경우는 추가공제 400만원이 더 해주죠?
그러면은 과세 대상 소득은 30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류과세에 14%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임대소득세는 4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근데 8년 장기 같은 경우는 75% 감면 혜택이 있죠. 그럴 때 그 임대소득세 이제 부과금액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은 11만 8,800원 정도 임대소득세가 예상이 되고요. 같은 조건으로 이제 4년 단기로 하게 되면은 경비율 처리는 똑같고요. 뭐 추가 공제 같고 결론적으로 우리 그 4년 단기는 임대소득세 감면이 30%죠. 30%가 적용되면은 한 33만 2천원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미등록이다. 미등록일 경우에는 같은 임대소득은 당연히 같겠죠. 근데 경비는 50%가 적용되죠. 연소득 2천이하에도 200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은 이제 686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분류과세 14%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럴 때 임대소득세는 96만 원 정도 나오는데 미등록 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이 없죠. 그럼 96만 원 그대로 부과가 되고요. 여기 지방소득세 10%를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은 한 100여만 원 정도 임대소득세가 예상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제 분류과세 대상에 좀 해당이 되면서 다른 소득 2천만 원 초과다. 그럴 때 한번 임대소득세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볼게요. 같은 이제 금액은 임대소득은 당연히 같겠죠. 일단 8년 장기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연소득 이게 또 제가 수정이 안 됐네요. 2천 초과입니다. 이거 초과일 경우에는 경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은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700여만 원 나오고요. 미등록 같은 경우는 880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이건 경비율이 여기는 50%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분류과세 이제 14%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쨌든 임대소득 결정 금액은 99만 원 정도 나옵니다. 8년 장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75% 감면율 적용해주면은 24만 8천 원 정도 나오네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 하면은 27만 2천 원 정도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4년 단기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으로 쭉 내려오면은 감면율이 30%죠. 그럴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76만 4천 원. 이 정도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등록일 경우는 어떠냐 보면은 경비율 50% 쭉 오면은 여기 감면 혜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20에서 지방소득세 합치면 136만원 거의 한 10배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등록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지금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미등록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금 막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신고하라고 미리 어느 정도까지 부과 예정 금액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미등록 주택임대 사업자라도 물론 2천만 원 이하면은 뭐 신고 안 하셔도 되지만 내년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다소 좀 간단하죠. 이번 시간은 좀 간단한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월세 소득도 그렇고 이제 간주임대료 대상이면서 공실이 있을 경우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요거까지 보시면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나 미등록이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 내용 보시고 오늘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한번 여기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다 연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그리고 간주임대료 이것도 공실 없을 경우에 이제 그 계산 방법을 이제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뭐 과세가 되긴 하는데 꼭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제가 또 달아놓은 내용이 있죠. 이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렇게 다주택자라도 주택임대사업 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신 분은 요거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요. 물론 요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 제가 여기다 계속 같이 내용 다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 이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보면은
아까랑 제가 이제 같은 조건을 일단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총 임대소득이 이렇게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조건이면은 제가 조건 약간 조건 변경을 해놨는데 이러면은 3,100 정도 되죠. 그럴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일단 볼게요. 일단 만약에 공동명의 그 주택 같은 경우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그 주택수 관련해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이제 소유로 계산이 되고요. 50대 50이다. 그럴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사람일 때는 각각 소유로 또 계산이 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이제 2명 이상일 경우에 이제 서로 합의해서 한 명을 주택의 임대수익 다 이제 귀속자로 하면은 그분이 이제 주택 소유로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득세 부과 또한 각각 소유로 이렇게 구분돼서 이제 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걸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50대 50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소득이 같이 나눠지겠죠. 이게 1,500씩 되겠죠. 그럼 이제 종합과세가 아니라 각각 분류과세로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만 봐도 어떻게 좀 간단한 논리로 봐도 일단 소득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뭐 세율이나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세금 절세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혜택을 위해서 일부러 부부 공동 명의를 뭐 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지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부 공동 명의 무조건 유리할까?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물론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 이런 케이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시당초에 뭐 처음에 취득 시점부터 부부 공동명의했다 이런 거는 뭐 상관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하겠다 이런 거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좀 다룰 테니까요. 부부 공동명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유불리 판단을 하시고 접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